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역사와 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한 이곳. 그러나 이곳의 연못은 일본식으로 되어 있다. 동양 최고의 안압지를 조성했던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일본 정원의 원류가 된 안압지. 天武天皇が作ったとされる幻の庭園白錦の御園にあたる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現在発掘されているのは池のごく一部で、まだこの数倍は広がっていると見られている。池のルーツを探して韓国を訪ねました。韓国の古都慶州、朝鮮半島を統一した新羅の都として栄えたところです。23年前に発掘された元王池は、朝鮮半島を統一した記念に新羅の王が作ったと言われる離宮です。池に水を引き入れるために作られた石槽は、大きな石をくり抜いて作っているところが飛鳥で見つかった石のうちの一つとそっくりです。このように飛鳥の池は朝鮮半島の影響を強く受けて作られたものだったのです。 그러나 정작 우리는 도교의 신선 사상을 흉내낸 중국 조경의 아류 정도로 여겨왔다. 독립기념관이 다른 나라의 조경으로 물들어 있다면 안압지는 정작 우리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유적인 것이다.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신비의 조경 안압지. 그 비밀은 안압지가 고유한 우리의 것임을 말해준다. 비가 오는 쓸쓸한 안압지. 패망한 왕도에 갈대가 무성한 연못을 찾은 조선시대의 묵객들이 이곳에 놀던 기러기와 오리를 보면서 이 연못을 안압지로 불렀다. 그들은 허물어진 연못의 언덕을 보고 그 모습이 중국 도교의 무녀가 산다는 12봉우리, 무산 12봉과 비슷하다고 기록했다. 방치되던 연못 호환을 정비하던 중 뜻하지 않은 유물들이 나오자 이내 공사를 중단하고 시작된 발굴에서 3만여 점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흙을 걷어내자 천년의 세월 속에 고스란히 숨어있다 드러난 1300여 미터의 거대한 호환. 그것은 안압지 복원의 기초가 됐다. 세 개의 섬과 수많은 건물들이 있던 직선 호환. 그리고 복잡한 굴곡의 곡선 호환이 대조를 이루는 안압지. 안압지가 만들어진 674년은 나당 7년 전쟁의 한가운데였다. 특히 안압지가 만들어지기 1년 전 문무왕은 경주에 많은 산성을 쌓으며 당과의 최후 결전을 준비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무왕이 중국의 무산 12봉과 신선이 산다는 세 개의 섬 삼신선도를 동경해 안압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연못에 신선이 산다는 봉래, 방장, 영주의 섬을 만든 최초의 황제는 진시황이다. 불로장생을 갈망한 그는 자신의 연못에 섬을 만들었으나 기록으로만 전해진다. 634년 당나라 때 세워진 이곳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선도의 흔적이 있다. 폐허로 버려진 이 일대는 태액지라고 불리는 연못이었다. 그 가운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섬 하나. 당대에는 이 봉래도 하나의 섬으로 삼신선도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原来啊，这个神话传说里边呢，这个最早啊是有五个岛，一个岛呢也有，一个岛有，最早呢就是我说那个秦始皇那个，那么唐朝也有，你们要去排那个大明宫的那个水池里边也有一个岛，蓬莱岛。 당의 율령이나 복식마저 모방했던 신라. 신선도를 만들고 싶었다면 대명궁처럼 한 개의 섬으로 세 개의 섬을 표현했을 것이다. 이러한 신선도는 중국에서조차 세 개의 섬만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 개의 섬으로 신선도를 표현했다면 이 섬들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지의 그 어떤 지점에서도 세 섬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안압지에서 머지않은 분황사 옆.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신라의 연못을 만날 수 있다. 안압지의 15분의 1에 불과한 크기지만 안압지의 영향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직선의 건물지와 곡선의 호안, 그리고 두 개의 섬이 그것이다. 안압지가 삼신선도를 표방했고 이 연못이 안압지의 영향을 받았다면 한 개를 덧붙여 삼신선도를 표현했을 것이다. 섬들을 크기의 순서로 대도, 중도, 소도라고 했을 때 대도와 중도는 소도보다 너무 크다. 또한 두 개의 섬이 왜 이렇게 입수구와 배수구를 가로막고 있을까? 취재진은 평소에는 말라있는 안압지에 물을 흘려보기로 했다. 안압지의 입수구는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한 구조다. 입수구에 들어온 물은 여러 번의 꺾임 끝에 불순물을 걸러내며 직선으로 곧게 내려와 2단 석조에 흘러든다. 2단 석조에 들어온 물은 맴돌고 부딪히며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두 개의 넓적한 돌로 이루어진 폭포는 2단으로 물을 떨어뜨려 연못 안에 흘러들게 만든다. 흐르고 부딪히며 맴돌고 머물다 마지막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물의 모든 형태가 연못에 이르는 동안 다 보여진다. 이렇게 흘러든 물은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도 때문에 양편으로 갈라져 흘러들어간다. 직각의 호안에 부딪히기도 하고 굴곡진 호안을 따라 돌기도 하면서 배수구로 향하는 물은 중도가 가로막고 있어 수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두 섬의 역할은 원활한 물길의 흐름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물길을 위한 고도의 설계. 그렇다면 안압지에는 특별한 조경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10개의 지점을 호안, 숲, 건물 등의 요소별로 면적을 측정해 보았다. 그러자 대도와 중도 앞이 가장 폐쇄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지금 직선이 있는 부분에서 곡선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섬을 굉장히 가까이 둬서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성을 높여서 그 다음에 안압지에서 봤을 때 가장 긴 수경축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섬을 이렇게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는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의 앞을 가로막아 폐쇄성을 높였다가 개방적인 다음 장소를 보게 되면 그 개방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중도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위치에 있어 급격하게 변하는 공간의 성격을 무난하게 완충시키는 것이다. 이 원리는 대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간 성격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완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개방적인 공간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이 두 섬만이 아니라
호안 전체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반복하고 있다. 한 지점이 개방적인 공간이면 그 다음 지점은 반드시 폐쇄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계속 개방적이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뭐 지루하다는 느낄 것입니다. 폐쇄적이고 개방적이고 폐쇄적이고 개방적이고 이거 볼 때마다 아주 역동적으로 느낍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폐쇄성의 반복 때문에 안압지는 바라보는 지점에 따라 깊은 산속에서 긴 계곡을 빠져나가 큰 바다에 이르는 듯한 다양한 느낌을 갖게 된다. 어쩌면 신라인들은 안압지를 하나의 큰 바다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삼국사기에 그 단서가 있다. 696년 효소왕 때 신하들을 임해전에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바다에 접한 건물이라는 뜻의 임해전. 안압지는 발굴 도중 엄청나게 많은 잘 다듬은 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돌들이 모두 서쪽 호안의 건물들을 받치고 있는 것이다. 6m 높이로 쌓여진 이 석축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해변에 어떤 특징들을 옮겨놓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 복주머니처럼 생긴 특이한 공간에 취재진은 우선 주목했다. 이 공간은 돌출된 호안의 목 부분을 잘록하게 들어가게 해 아래에서 보면 돌출 지형으로 느껴지는 것이 위로 올라갈수록 마치 섬처럼 느껴진다. 혹시 우리 해변에서 이러한 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복주머니 공간과 유사한 곳을 찾을 수 있었다. 항 앞에 보이는데 저것이 지금 현재 그 죽도가 되겠고 저 뒤쪽으로 주머니 공간처럼 물이 쑥 들어가 있는 지점이 바로 대변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그 섬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능선이 이렇게 사라져 있고 여기는 그 평지입니다. 그래서 움푹하게 들어가 있고 이 지역도 지금 경사가 완만해서 지금 쑥 들어가져 있습니다. 안압지도 똑같이 이 지점이 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안으로 쑥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법으로 안압지는 3개 이상의 섬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삼신선도를 나타내고자 섬을 조성했다면 3개의 섬 외에 이러한 기법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안압지에는 돌출된 호안의 끝자락에서 수면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섬도 있다. 이러한 이바함은 발굴 당시에도 수많은 돌들에 의해 떠받쳐져 있어 어떤 의도가 부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이바함을 우리는 동해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다로 돌출된 긴 암벽에 호련히 떨어져 있는 바위섬. 그것은 분명 안압지와 닮아 있다. 제2대왕암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유사한 유형은 쉽게 눈에 띈다. 안압지의 이밤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해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해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유독 동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호안. 이 호안은 다른 호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동쪽을 향해 깊숙이 연결돼 있다. 발굴 당시의 이 호안도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이것이 원형임을 잘 알 수 있다. 하필 왜 동쪽으로 이렇게 긴 호안을 배치했을까? 공교롭게도 안압지는 왕경의 동쪽에 있는 연못이다. 가로 세로 각 150m나 되는 방이라는 도시계획 단위가 360개나 되었던 신라 왕경. 이러한 방들은 6m나 되는 거대한 도로로 전공인 반월성의 그물망처럼 연결된다. 흙과 돌을 섞어 성을 쌓은 반월성의 내부는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이 전공의 성벽 바로 동쪽에 안압지가 있다. 안압지는 신라 전궁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동쪽을 향해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안압지에서 가장 높은 개방성을 보이는 공간이다.
안압지가 바라보는 이 동쪽에 가문사가 있다. 이곳의 금당 밑에는 주거 동해를 지키고자 용의된 문무왕이 서리도록 공간을 두었다. 삼국유사에는 금당의 섬돌 밑에 동쪽을 향해 구멍을 뚫어 용이 와서 머물도록 했다고 한다. 금당 앞에 배를 댈 수 있도록 만든 선착장. 가문사가 있는 이 동해구에 당시에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닷물이 차 있는 동해구의 지형과 안압지의 호화는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선 대왕암과 가문사 주변의 2만 5천 분의 1 지도와 안압지 발굴 도면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하나의 선들은 지금 굴곡이 의도적으로 조금 더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덕은 마을에서 들어간 부분.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압지의 호안과 동해구의 지형은 굴곡의 형태가 비슷해 보였다. 이곳의 지형을 컴퓨터상에서 만들어 본 뒤 가상으로 물을 흘려보았다. 1m, 3m, 5m, 드디어 10m까지 흐르자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다. 안압지의 호안과 동해구의 두 지역이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었다. 천년이란 세월 동안 땅의 융기와 침식을 감안한다면 거의 같은 형태의 것이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지형의 모양을 컴퓨터상에서 재생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해구로 예상되는 대왕암과 대종천 부근의 지형을 우리가 분석해 보았을 때 안압지에서 보이는 경관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압지의 이 호안은 동해구와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서 동해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동해를 향해 치닫는 이 산맥들이 바로 안압지의 동해구 호안으로 표현돼 나타난 것이다. 신라의 산들이 내닫고 멈추면서 굴곡을 그리는 것이 안압지의 호안과 그대로 닮아 있다. 신라의 관청을 기록한 삼국사기 직관조에는 안압지에 용왕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해구 호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건물이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용왕전이 아닐까? 여기에서 용왕에 대한 어떤 제례를 올린 것은 아닐까? 우선 이 건물이 안압지 전체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측량을 해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다. 용왕전까지 정사각형을 이루는 지점에 대각선을 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렸을 때 북쪽 호안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루트 2가 되는 것이다. 용왕전은 루트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다. 물론 루트 구형 비라든가 하는 공간 구의 기법이 있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압지의 발굴 도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루트 구형으로 분석이 되고 이런 걸로 봐서 신라인에게는 그 고도로 발달된 신라인의 그 독특한 미의식이 있었던 걸로. 또한 다른 건물에는 전혀 없는 돌들이 이 건물의 석축 바로 밑에 집중적으로 있다. 이것은 무언가 이 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말해준다. 동해구 호안을 바라보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건물인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용과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결국 이곳은 용왕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여기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동궁아일이라고 쓰여진 동궁에서 쓰던 자물쇠였다. 삼국사기 헌덕왕조에는 태자를 동궁인 월지궁에 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안압지는 원래 월지라고 불렸던 것이다. 하늘에 떠오른 달과 물속에 뜨는 달이 서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1300여 년을 한결같이 비추고 있다.
그 신비스러운 월출이 바로 이 동해구 호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해구 호안은 해가 뜨는 생명의 방향, 바로 동쪽에서 일출도 담아내는 곳이다. 이 안압지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스럽게 조성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일출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월출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동해로 통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빈 다음에는 바로 동해의 용왕에게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례가 있었다는 것은 신심용왕, 즉 새로운 재물을 용왕께서 굽어 살펴주소서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로도 알 수 있다. 이 신자라는 것은 매울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의미는 그 매울 신자 옆에 그 도끼 근자가 들어가 있는 새로울 신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신자는 새롭게 추수한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국가가 새롭게 수치한 물품,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보통 추석에도 핵곡식을 가지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죠. 왕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수확한 핵곡식 또는 왕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에서 올라온 수치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베풀었을 것이고요. 용왕신심이라는 의미는 바로 용왕께서 그러한 신을 살피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안압지에서 용왕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삼국사기의 동궁소설로 있는 용왕전과 관련된 제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무왕은 이곳에서 나당 대전 중 김유신의 병사로 흩어진 민심을 결집하고자 했다. 호국의 염원을 이곳에 재현된 동해구에서 동해의 호국룡에게 빌었던 것이다. 동해구의 모습을 안압지에 옮겨놓아 호국룡 신앙을 절묘하게 구현한 문무왕. 이러한 호국의 염원에서일까, 신라는 당을 격파하고 2년 뒤 완전한 민족 통일을 이루게 된다. 신라의 국왕 중에 처음으로 화장을 선택했던 문무왕. 그는 스스로가 동해의 호국룡이 되기를 원했다. 그의 염원이 실천된 대왕암. 그런데 이 대왕암마저 안압지의 소도와 닮아 있다. 신라인들은 여기를 동해로 통하는 그 동해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작은 섬이 이게 소도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대왕암을 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 동해구를 안압지에 재현하고 죽어 그 동해구에 묻힌 문무왕. 안압지는 호국의 염원으로 세워진 독특한 우리 문화 고유의 것이다. 그것이 안압지의 비밀이다. 결국 무산 12봉도 우리 해변의 언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조경에서도 무산 12봉은 안압지보다도 150년 뒤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삼국사기 그 어느 곳에서도 무산 12봉이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안압지를 만들 때 궁안에 못을 파고 화초를 심으며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사실만 있다. 안압지가 조성된 시대적 배경을 보든지, 그 다음에 여기 설계된 기법을 보든지, 그 다음에 용왕전의 목적을 보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신선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주장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안압지에서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한 초등학교 부지에서 발견된 이 연못은 안압지 이후 최초로 발견된 신라 연못으로 제2안압지라고 불린다. 이곳에서 발견된 150m의 호안은 한 장의 지도처럼 보인다. 안압지에서 해안을 재현했다면 여기에서는 한반도의 지도를 재현한 것이다. 그것은 신라가 차지했던 한반도의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경기만과 영일만에 돌출된 부분까지도 선명히 나타난다.
좌측의 경기만이라든지 경주 영리만을 표현했다든지 한반도 남부의 모습과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통일 이후에 막대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통일된 신라의 최대 영역을 기념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감히 해봅니다. 이것은 호국용 신앙으로 동해구를 안압지에 재현한 전통에서 나온 것일지 모른다. 이는 결국 안압지가 신선 사상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호국용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해변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안압지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안압지에서 출토된 많은 용기와들이 눈길을 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땅과 물속에 있으면서도 역동적이고 힘찬 모습을 잃지 않았다. 안압지에서 나온 용기와는 아주 다른 데 거보다 아주 월등하게 작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의 그런 용기와 중에 뭐 중국이나 일본 다 통틀어서 가장 힘차고 아름다운 작품성을 띈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이 용기와와 비슷한 양식의 작품이 사천왕사에서 발견됐다. 이 상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는 사천왕이 악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노규를 또 두 가지가 다 같이 돼 있고 또 만든 그 솜씨가 아주 힘차고 아름다운 것이 아주 완벽하게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지가 양쪽 일에 함께 관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탑과 기와를 잘 만들어 전돌에 3,000부를 새겨 넣었다는 신라 최고의 조각가 양지. 그가 작품 활동을 벌인 이곳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아, 이게 지금 전돌이네요. 아, 그럼 이게 당시 양지 스님이 빚었던 구우셨던 전돌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대부분 이러한 여백에 대부분 불상이나 탑이 새겨져 있는 거죠. 전돌에 새겨진 조각들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힘찬 역동성은 그 크기나 공에 있어서 사천왕사의 사천왕성에 비할 수는 없지만 조각의 힘차고 역동적인 수법은 서로 닮아 있다. 그러나 기록에는 그가 조상이 누구인지도 출신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안압지는 만들어진 것일까? 안압지에서는 기존의 유적에서 보이지 않던 정교한 축대가 나타난다. 성곽을 쌓은 듯한 높이 6m의 축대는 완전한 수직을 하고 있다. 직선 호환만이 아니라 곡선 호환도 네모난 형태로 가공된 돌을 사용해서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줄을 맞춰 정연하게 축조했다. 오랜 세월 동안 발굴 당시의 돌 쌓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견고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돌쌓기는 중국 길림성의 고구려 산성에서도 볼 수 있다. 대륙의 침략을 앞장서 막아내며 민족의 방패 구실을 한 고구려의 산성 축조 기술이 안압지에 녹아든 것이다.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세 속에 자리 잡은 온달 산성. 남한 지역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이 고구려 산성 역시 돌을 수직으로 정연하게 쌓아 올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의 중간 부분을 앞으로 돌출시키는 특이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고도의 기술이 안압지의 건설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고구려의 그 많은 산성이라든가 이런 이러한 축석을 했던 그 발달된 기법을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안압지 통일 이후로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에 많이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압지의 조형에는 고구려 유민들의 축석 기술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자 수도인 경주로 많은 유민들이 몰려들었다고 전한다.
삼국 중에서 일본에게 가장 많은 문화적 흔적을 남긴 백제. 일본 아스카 지방에서 안압지에 영향을 준 백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안압지보다 앞선 일본 사이메이 천황의 궁궐 정원 유적이다. 이단으로 돼 있는 입수구는 안압지의 이단 석조와 비슷하다. 위협으로부터 입수된 물은 네모난 석조를 거쳐 거북이 등처럼 움푹 패인 곳에 머물다가 입수구로 흘려보내진다. このものは奥の方にある楕円形のところから亀の方に亀の顔のところへですね水が流れてい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で、このような、二段組の水を導水する施設というのはおそらくアナプチ岩王地との積層と共通する技術がある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큰 돌을 깎아 만든 이단의 석조들은 물 흘리는 방식조차 너무나 흡사하다. 이 이단 석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아스카 시대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이곳에 특이하게 생긴 돌이 있다. 정원의 분수 시설인 이 돌의 몸체는 부처님의 세계 수미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문양은 백제의 금동 향로에 새겨진 수미산과 동일한 양식이다. 수미산의 봉우리 장식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수미산석은 내부에 흘러든 물이 일정한 압력이 되면 뿜어져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을 응용한 돌 만드는 기술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백제인 노자공이다. 일본 서기에는 612년 백제에서 건너온 노자공이 궁궐에 수미산과 다리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것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형식이다. 이때 일본에서는 기이하게 생긴 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백제인의 작품으로 전한다. 백제 무왕이 건설한 미륵사. 바로 이곳에서 아스카 지방의 기이한 석상들을 만날 수 있다. 복원 공사가 한창인 석탑 네 모서리에서 양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이 모습은 아스카의 석상들과 놀랍게도 일치한다. 이러한 백제의 조경 기술은 일본에 전해져 이미 국제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안압지의 이단 석조는 아스카의 이단 석조에 영향을 준 백제의 석공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국사찰 황룡사 9층 탑을 세운 장본인 백제의 아비지. 고구려의 유민과 함께 신라로 온 백제의 많은 유민들이 안압지의 건설에 참여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안압지는 삼국으로 나누어졌던 우리 민족의 미의식이 최초로 한 곳에 융합된 문화적 통일의 산물인 것이다. 안압지의 직선과 곡선이라는 극단의 통합은 민족 화합의 상징이다. 그러한 안압지는 일본 고대 정원 문화의 원류가 된다. ここに水が溜まっています。ですからここにいると思います。 6m의 넓은 화강암 위에 원형과 직선의 홈을 파고 술잔을 띄웠다고 전해지는 주선석. 포석전과 같은 시설로 추정되는 이 유적의 근처에서 주선석에 물을 흘리기 위해 만든 수로가 발굴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정원 문화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에서 발굴되는 정원마다 큰 관심을 갖는 일본인들. 최근 그들을 흥분시킨 일이 있었다. 이 주선석 유적 근처에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연못 아스카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스카천이 감싸도는 주변 일대에서 발견된 아스카지는 지금은 덮여져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연못이 발굴될 당시 이 연못에 영향을 준 신라의 조경은 안압지였음이 밝혀지고 이 신라의 영향을 받은 연못은 일본 정원의 원류로 평가되며 큰 화제가 됐다.
아스카 지방의 한가운데 아스카 기요미하라 공에서 발견된 이 연못의 호안은 곡선으로 돌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수직으로 똑바로 쌓아 올렸다. 일본에서는 나타난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아스카지가 나타나기까지 일본의 연못은 큰 주먹돌을 비스듬하게 쌓아 올리는 이른바 서하마식 돌쌓기가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4세기 고분시대의 이 유적은 이런 서하마식 돌쌓기를 잘 보여준다. 飛鳥時代の庭の作り方は石をこう直接上に積んでいって石垣のようにするものです。であれは日本の中では飛鳥時代の庭園、飛鳥にある庭園でしか見つからないものですから、アナプチの庭園と日本の飛鳥の庭園というのは同じ考え方で作られていると、そう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まさに朝鮮半島から伝わってきたそういう技術で作られている、そういう思想で作られているのが飛鳥の庭園だと思います。 아스카 시대에 보여진 수직으로 쌓아 올린 이러한 돌쌓기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라진 방식이다. 안압지와 흡사한 2단의 석조 중 하단의 석조는 보석정의 수로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안압지를 중심으로 신라의 많은 조경 기술이 함께 전해진 것이다. 고대 일본의 율령을 선포하고 국가체제 확립에 주력, 일본의 기틀을 세운 덴무 천황. 7세기 후반, 조카와의 왕위 계승 전쟁인 진신의 난에서 승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일본을 통일한 그는 신라가 민족의 화합을 이룩하기 위해 만든 안압지에 주목했다. 이곳에서는 안압지의 용왕제와 같은 재래의식도 치러졌다. 이곳에서 출토된 새로 수확한 곡식을 뜻하는 글자가 새겨진 목간. 그것은 한 해 수확을 신에게 감사하는 다이조사이란 재래를 바로 이 아스카 연못에서 거행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その時に新しい統一した記念としておそらく文武王の作られたアナプチを意識し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それはおそらくですね、単に池を作ったんではなくて、統一新羅のいろんな新しい文化というものを取り入れたというふうなところに意味がある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まさに息を伝えたんではなくて、その統一したシンボリックな記念として作ったものだと思います。 그렇다면 안압지의 조경술은 어떻게 전해졌을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 정창원. 이 정창원 보물 중에 특이하게 생긴 가위가 있다. 그런데 안압지에서도 똑같은 가위가 발굴됐다. 그것은 영락없이 정창원의 가위와 같은 것이었다. 구름 모양의 손잡이와 함께 초심지를 자를 때 떨어지는 심지를 받아내기 위한 둥근 동판. 이 가위는 일본 고유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기원이 신라임이 밝혀진 것이다. 정창원의 유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자 안압지는 무리 위의 정창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수저와 사할이라고 불리는 대접, 그리고 자물쇠 등은 주로 일본 사신들이 가져간 것이다. 일본의 사절단들이 신라의 경주에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 왔고요. 그 기록들은 삼국사기에도 남아있고 일본 서기에는 더 자세하게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절단들을 접대할 때 왕궁의 후원인 안압지에서, 즉 임해전에서 그런 잔치가 베풀어졌을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일본의 사절단들이 안압지를 구경하고 거기에서 연회에 참석하면서 안압지의 조경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애장왕 때에만 3차례나 일본 사신이 방문하는 등 많은 교류를 보여준다. 東アジアの古代の特に7世紀という時代に限って申しますとね、もう最も代表的なね庭園であると、単なる鑑賞の庭だけではなくて重要な外交の場であり、政治の
場でもあった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안압지 조경은 이후에도 일본의 궁궐 조경에 계속 영향을 끼친다. 아스카에서 나라로 수도를 옮긴 후 새로운 궁궐이 됐던 평성궁. 이곳의 연못인 동원지에서도 직선과 곡선이 뛰어난 조화를 이룬 안압지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비록 아스카지와는 달리 큰 주먹돌을 눕혀서 쌓는 서마식 돌쌓기를 보여주지만 전체의 형태는 영락없이 안압지의 축소판이다. その形の上から見ると、アナプチの平面形を、真似たのではないか。もう一つアナプチの場合にはやはり同じような形で水が注いで、この池があるわけですが、その池の、特に東の岸の、出入りの状態ですね。これを、図で比べていただきますと、これは見方にもよるわけですが大変よく似ていると。 전체적인 형태 외에도 동원지는 돌출된 호안에 이밤을 세우는 등의 세부적인 기법마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고대 동양 최고의 조경수를 자랑했던 안압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원의 원류인 안압지는 당시 중국의 조경과 비교해서 어떠할까? 중국 당나라의 조경으로 그나마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화천궁. 양귀비가 온천을 즐긴 흔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에서 안압지와 같은 호안의 곡선미나 직선과 곡선의 절묘한 조화는 찾아볼 수 없다. 안압지가 고대 동양 최고의 조경이었음은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你说像我们这个华清宫啊，就那个灵童啊，它这就很少了，没有这些东西了。我想它在东方园林史上啊，就是中国、韩国、日本呐、这个应该有很高的地位。就这个时代了。当然你说后来嘛，中国还有唐宋郑明清的比较大了，这个日本嘛，它后来又发展了。我想这个时代，就整个的园林史上，东方园林史上，我觉得非常非常重要。 문무왕의 호국의 염원을 바탕으로 건설된 안압지.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조경 문화가 처음으로 통일된 형태로 나타났다. 한민족의 독창적인 문화가 녹아있는 우리 조경인 것이다. 그것은 고대 중국, 일본보다도 뛰어난 조경수를 뽐내던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안압지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